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세미컨덕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세미컨덕터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좀 알아두었으면 하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먼저 세미컨덕터는요, 전류를 흐르는 컨덕터와 그리고 반대로 전류를 흐르지 않는 인슐레이터의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세미컨덕터는 전류를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세미컨덕터라고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미컨덕터는 4족 원소를 써요. 4족 원소는 최외곽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소인데요. 대표적으로 실리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을 가지고 세미컨덕터를 일반적으로 만든다라고 봐도 무관하고요. 먼저 이 세미컨덕터의 종류 살펴볼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N타입 세미컨덕터 그리고 P타입 세미컨덕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N타입은요. 실리콘 결합 구조에서 5족 원소를 도핑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족 원소는 펜타발런트 임퓨리티라고 하는데요. 여기 임퓨리티는 불순물이고요. 5족 원소를 도핑했다. 그러니까 실리콘 결합 구조에 5족 원소를 도핑한 반도체를 N타입 세미컨덕터라고 하고요. P타입은 3족 원소를 도핑했을 때 갖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3족 원소는 트라이발렌트 impurity라고 부릅니다. 자, 5족 원소 그리고 3족 원소를 통해서 N타입 그리고 P타입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림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실리콘은 최외곽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안정적일 때는 최외곽에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어떻게 구조해 있냐면 주변에 실리콘과 전자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도 이렇게 실리콘이 있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전자들을 공유할 텐데 쭉 나와 있겠죠. 더 이제 확장해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이 실리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원래 본인은 4개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전자들을 공유함에 따라서 그 실리콘 입장에서는 총 8개의 전자를 갖게 되고 안정적으로 구조하게 됩니다. 이때 5족 원소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리콘은 4족 원소라고 했잖아요. 4족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를 4개 갖고 있는 건데 최외곽에 5족 원소 같은 경우는 최외곽에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실리콘 대신에 5족 원소를 넣었어요. 5족 원소를 대체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전자를 최외곽에 5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가 전자가 남게 되죠. 이 전자를 free electron이라고 불러요.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3족 원소 같은 경우는 P타입을 만드는데 3족 원소 같은 경우는 3개의 최외곽 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가 비게 되죠. 하나가 전자가 있지 않고 빈자리가 됩니다. 요거를 비어있는 전자 자리를 홀이라고 불러요. 자, 프리 일렉트론과 홀,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주시고요. N타입에는 당연히 프리 일렉트론이 많게 되겠죠. 5족 원소를 도핑했기 때문에 도핑은 추가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 뭐 애딩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타입 같은 경우는 그러면 majority carrier가 일렉트론이 되고요. 전자가 되는 거예요. 프리 일렉트론이 많으니까요.
minority carrier는 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타입은 반대로 홀로 가득 차 있겠죠? 홀이 아주 많겠죠. 그래서 majority carrier는 홀이 되겠고요. 반대로 minority carrier는 일렉트론이 되겠죠. 이렇게 N타입, P타입 정리가 됐고요. 또 하나는 PN 정션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PN 정션. N타입 반도체와 P타입 반도체가 만나는 경계점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반은 P타입, 또 반은 N타입을 서로 접합해놨다고 볼게요. 이 접합한 지점을 PN 정션이라고 불러요. 이 경계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전류가 통하지 않는 depletion region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류를 흐르지 않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포텐셜 배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전기적 특성이 서로 포텐셜이 다를 때 어떤 이 배리어를 넘지 못하면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 depletion region, 전류를 흐르지 않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forward bias 그리고 reverse bias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면요. forward bias를 만들게 되면 이 전류를 흐르지 않게 만드는 방해하는 흐름을 방해하는 depletion region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된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이 potential barrier가 작아진다는 뜻이고요. 이 얘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문턱이 작아진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reverse bias가 생겼다, 걸렸다 라고 하면 이 PN 정션에 있던 이 depletion region이 원래는 이만큼 있었는데 더 커집니다. 그래서 depletion region은 뭐였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potential barrier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potential barrier가 커졌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을 더 방해할 거고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자, 요런 단순하게 P타입과 N타입의 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다이오드 그리고 트랜지스터 그리고 축으로 배울 JFET, MOSFET 이런 것들이 세미컨덕터라고 불리우는 소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다이오드에서는요, 이 PN 정션 그리고 포워드 바이어스, 리버스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이상으로 세미컨덕터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